2단원 기업과 산업활동. 첫 번째 중단원 기업과 기업활동을 알아볼까의 두 번째 시간.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기업의 종류를 이해하고 형태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은 단원이라서 좀 열심히 봐두도록 합시다. 네, 교과서 46쪽입니다. 혼자서도 기업 운영이 가능할까요? 물론 혼자서도 기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개인 기업 또는 1인 창조 기업처럼 개인 한 사람이 돈을 내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이런 기업은 출자자가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가 됩니다. 기업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종류는 크게 규모별 분류, 설립 주체별 분류, 업종별 분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규모별 분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런 다음 설립 주체별 분류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사기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업종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이나 서비스기업 등 업종별로 분류가 되겠죠. 그럼 먼저 설립 주체별 분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기업, 사기업의 업종 분류입니다. 사기업은 다시 개인 기업이냐 공동기업이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개인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개인이 차린 회사, 그래서 개인 회사이고, 공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수 공동기업과 나눔 공동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개인 기업과 공동기업은 우선 일단 사기업의 하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먼저 합자 회사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건 법조문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서 전부 다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먼저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책임을 무한정 지는 게 무한 책임 사원. 그리고 책임을 정해진 한도만 유한으로 지는 사원을 책임 사원이라고 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명회사는 2인 이상이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는 딱 한 명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 한 명 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 유한 회사는 2인에서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회사,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교과서 46쪽 날개 부분에 다 기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익명조합, 그리고 합자조합, 민법상 조합이 있습니다. 익명조합은 법인은 아닙니다. 단순히 상법상 조합에 해당하고요. 책임에 오타가 났는데 채무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는 익명조합원과 경영과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현명종합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위에서 봤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유한 책임 사원과는 용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유의해 두세요. 네, 두 번째 합자조합은 경영을 맡은 무한 책임 조합원과 단순히 투자만 하는 유한 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무한 책임 조합원은 경영과 함께 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정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단순히 투자만 하는 유한 책임 조합원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만큼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계약을 맺고 지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민법상 조합입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공동기업에는 소수 공동기업과 나눔 공동기업이 있는데요. 나눔 공동기업 중 하나인 협동조합은 서민들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자나 소비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조직을 만든 것을 뜻합니다. 네, 방금은 설립 주체별 기업의 분류로 보았고, 이번에는 기업의 규모별 분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소기업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아는 뭐 삼성전자, 뭐 롯데, 뭐 이마트 이런 건 전부 다 여기 대기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지만 대기업은 이제 5조 이상의 이런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61개밖에 없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네, 중소기업은 조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이 좀 작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없거나 300명 이상인 기업까지 그 규모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중소기업 안에 다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특징은 시장의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는 달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이 이렇게 크면 중소기업은 이렇게 아주 작은 기업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변동성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큰 대기업보다는 작은 중소기업이 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대기업은 이렇게 생산 설비나 뭐 이런 업종들이 많다면 중소기업은 아주 작은 생산 규모와
분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제품의 종류나 설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기업의 규모가 크면 이제 경영자가 조직 내부의 전체적인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하기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 조직 내부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에 해당합니다. 대기업만큼의 5조 이상의 그런 커다란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바로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매출액이 1,500원 이상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매출이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축이 됩니다. 네, 중견기업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렇게 2015년 일단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는 중견기업이 3,000개 가량이 있고 우리나라 총 고용 인력의 7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17.6%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년 대비 3조 이상 증가한 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중견기업 채용인원은 18만 392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15세에서 34세 청년 채용인원이 11만 2천만 명입니다. 네, 이렇게 매출 규모도 1,500억 이상으로 상당히 크고 상당히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취업 준비하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에 혹은 대구, 경북권에 어떤 중견기업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취업할 때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중견기업 다음으로 대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저번 시간에도 예시를 들었었는데 삼성이나 현대 우리가 일단 이름을 들어봤다 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기업에 일단 해당하는데요. 일단 대기업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어야 되고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생산 자본과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엄청나게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중소기업은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규모가 중소기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이렇게 큰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생산도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따라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서
시장 경쟁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되려면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 숫자는 총 64곳입니다. 네, 마지막에 여기 보면 자산 총액이 5조 1천억 원으로 5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 1등은 단연 부동의 1위죠. 몇 년째 1위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대기업 순위 1등에서 10위까지는 거의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변동성이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하나, GS, 현대중공업, 농협 등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자산 규모를 한번 볼까요? 삼성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자산 총액은 무려 424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사이에 10조 원이나 불었네요. 네, 2등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등인 삼성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산 총액이 234조 원으로 1등인 삼성과 격차가 무려 90조에 달하는데요. 삼성이 거의 넘사벽급으로 자산 총액을 불려나가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기업의 형태별 특징 공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까지는 규모별 분류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설립 주체별 분류. 아까 전에는 사기업 부분을 보았고 이번에는 공기업 부분만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 등이나 독점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설립한 기업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빠져선 안 될 물, 그다음에 전기, 또는 뭐, 전, 뭐, 대구의 지하철 같은 곳들이 전부 다 이제 공기업에 해당합니다. 네, 공기업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기업의 최대 장점은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금 조달 능력과 신용도가 굉장히 높고 독점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곳이 딱 한 군데죠. 한국전력공사. 네, 줄여서 한전이라고 하는데요. 한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 아니고 100% 독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한국전력공사에 해당하죠. 네,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 한정된 물건을 사거나 팔아야 될 때 그런 때에도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모로 이제 이점이 많은 곳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네, 반면 공기업의 단점이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업이니만큼 법적 규제에 민감하고 아무래도 정부의 이런 입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 경영이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의사결정이 조금 늦습니다. 민영화되고 있는 공기업들이 많기는 하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기업이 뭐 이제 국가기관에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업이라서 그 정부의 이런 여러 여러 이런 압력들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광역시에 있는 공기업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렇게 여기는 8가지만 있다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좀 더 다른 좀 더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이 대구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신용보증기금의 채용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보증기금의 채용 공고입니다.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스펙 초월 열린 채용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2019년도에 떴던 그 채용 공고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별 전형으로 신입지휘관 정규직 6급 고교 전형. 고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명을 뽑고 있네요.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 안에서만의 이런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률이 조금 낮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어가기가 엄청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면 도전해 보면 정말 좋은 회사겠죠. 네, 다음으로는 사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민간인이 출자하여 설립되는 기업입니다. 출자자가 한 사람인 개인 기업가 또는 두 사람 이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혼자 하면 개인 기업, 같이 하면 공동기업입니다. 먼저 개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기업은 혼자 이렇게 개인이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인이 이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권한 그리고 위험과 손실까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혼자 출자하여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도 이제 100% 혼자서 다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득 100%, 위험과 손실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립과 폐쇄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혼자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서 이렇게 대량으로 은행에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혼자 운영되는 기업이다 보니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조금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사기업의 이제 두 번째 분류 공동기업입니다. 아까 공동기업은 선생님이 2명 이상의 이제 공동으로 출자에 경영하는 기업 형태라고 말했었는데요. 공동기업은 다시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로 나뉩니다.
아까 이제 말했듯이 소수 공동기업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상법상의 조합인 익명조합, 합자조합, 민법상 조합 등이 있습니다. 다수 공동기업에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업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밖에 기업으로 이제 교과서 50쪽을 보시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기업 또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그 다음에 1인 창초기업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인 여기 이노비즈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제 이노비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는 히든 챔피언,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히든 챔피언, 즉 강소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대구의 히든 챔피언, 강소 기업을 하나 한 곳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이라고 한번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SL은 대구에서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그룹으로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고요. 뭐 대구에서 정말 인재 채용도 많이 하고 다양한 뭐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SL이라는 기업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지도를 한 장 가져왔는데요. 이제 대구에는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조금 더 특색 있는 지역 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대구 인근 곳이 이제 경산 지역에 보면 경산 1반 산업단지, 뭐 2산업단지, 3산업단지라고 경산에 이제 질량공단이 있어요. 질량공단. 여기에 정말 많은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뭐 SL이나 뭐 LG테크, 그다음에 뭐 조일 알루미늄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SL, 뭐 LG테크, 조일 알루미늄 전부 다 처음 들어봤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히든 챔피언 강소 기업처럼 정말 내실 있고 탄탄하고 지금도 해당 분야에서 거의 뭐 1등을 특정 분야에서 뭐 1, 2등을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경산 쪽에도 뭐 아니면 뭐 대구의 저쪽에 성서산업단지 같은 곳에도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있을 때 뭐 이렇게 산업단지 지도를 켜놓고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 뭐 또 다른 기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벤처 기업. 처음에 스타트업이라고들 많이 하죠.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대는 용어라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막 시작한 그런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창업인으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신기술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네, 개발에 성공할 경우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이 높아서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스타트업 벤처기업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얼마 전에 유교에 팔려버린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빠지면 이제 안 되는, 빠지면 큰일 나는 카카오톡, 이제 카카오 그룹이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카카오 그룹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많은 이런 사업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채팅 어플을 하나로 시작한 게 바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스타트업에서 바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10조 원으로 대기업에 분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4년, 13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시면 무려 10배가 뛰어넘는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한 곳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인데 카카오는 아주 성공을 잘해서 지금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10조 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밖에 1인 창조 기업, 그 밖에 기업으로 1인 창조 기업이 있습니다. 1인 창조 기업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1인 창조 기업에 많이 해당하는데요. 인터넷 기반 기술 발달,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1인 창조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 유튜브나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가늘 수공업 제품, 전통 사업 등 매우 다양한 기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고부와 가치가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아마 학생 여러분들 중에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초등학생들 이제 너네 나중에 커서 장래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1등이 교사나 의사 이렇게 사자 직업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1등이 바로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1인 기업으로서 완전 걸어다니는 기업으로서 성장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학생들 눈에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업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 좋은 직업 맞겠죠? 네, 선생님이 주로 보는 이제 유튜버 1인 창조 기업의 하나죠. 유튜버 크리에이터 도로시. 네, 도로시 이분은 정말 정말 잘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음식을 감칠맛 나게 먹는지. 매운 거 선생님 매운 거 좋아하는데 이제 이 도로시도 매운 거 엄청 많이 먹어서 도로시가 소개하는 매운 김치나 뭐였지? 하여튼 매운 음식들을 제가 몇 번이나 인터넷으로 먹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세요. 네, 여기까지 기업의 소개가 다 끝났고요. 네, 교과서 52쪽에 보면 활동이 하나 나갈 거예요. 네, 교과서 52쪽 활동 2. 내가 관심 있는 이 회사는 어떤 기업일까? 이래서 1번, 2번, 3번, 4번 네 곳의 회사를 조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다 직접 적어주면 되는데
이제 예시로 나온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여기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네요. 뭐, 그 다음에 설립 연도를 찾고 주요 사업 내용, 그 다음에 특징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 소개칸에 보면 전부 다 적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세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간 김에 이제 채용 공고 칸에 이제 채용 공고가 있으면 채용 뭐 여기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 회사는 내가 관심 있는 이 회사는 뭐 어떤 사람을 뽑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교과서에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계약하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